저희가 이제 후보자 등록을 마감을 했습니다. 피디님 준비한 이미지 띄워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저희 당의 그 전당대회 때 후보자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일단 이틀간 서류 접수를 받습니다. 이 서류 접수를 받은 다음에 자격 심사를 합니다. 일종의 서류 심사라고 보시면 돼요. 서류 심사라고 봐서 이 서류 심사를 통해서 여기서 뭐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한테는 아예 서류에서 탈락시켜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1차 경선, 예비 경선이라고 하죠. 이 예비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를 좀 추립니다. 보통은 저희가 당대표 같은 경우는 후보자 1차 경선에서 4명을 선발하고요. 최고위원 같은 경우 8명, 청년최고 같은 경우 4명을 후보로 1차 경선에서 거른 다음에 본경선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서류 심사, 그러니까 자격 심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후보 등록하시는 분들 중에서 결격 사유가 있으신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까지 같이 올려서 예비 경선했을 때 약간의 좀 희화화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차 서류 심사 절차를 걸치고 거기다가 1차 예비 경선을 하는 이유는 후보자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이게 조금 검토가 좀 선거가 되게 혼잡해지거든요. 특히 이번에는 그래도 당대표 후보로 5명밖에 안 나왔지만 많이 나올 때 뭐 8명씩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줄이는 거고, 특히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최고위원을 4명 뽑는데요. 이 4명의 2배수, 즉 8명을 1차 경선에서 하지 않으면 이번에도 15명이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후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1차 경선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체육 같은 경우는 당연히 1명 뽑는데 보통은 4명으로 이렇게 예비 경선을 통과시키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예비 경선에서는 책임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그리고 본경선 같은 경우는 저희 당규에 나와 있는 대로 당원 선거인단 80%, 그다음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 그렇게 당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변동시키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방금 전에 따끈따끈한 소식이 하나 들어왔죠. 피디님 기사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저희가 서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자격심사, 쉽게 해서 서류 검토, 서류 심사 결과가 나왔어요. 당대표 후보 5명은 그대로 다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5명 그대로 다 나오고요. 청년 최고도 4명밖에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서류 심사에서도 탈락할 분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4명 다 올라갔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최고위원 후보들이었는데 최고위원 후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명이 지원했어요. 그 중에서 일단 4명을 탈락시켰습니다. 피디님 아까 조금 내려주시겠어요, 기사를? 탈락한 4명은 저희가 김서연, 김소연, 유여의, 황시혁 후보 4명은 컷오프 예비 경선조차 못 올라가게 된 겁니다. 서류에서 탈락했는데 보통 저런 거 탈락시키는 사유는 과거에 뭐 문제 있는 발언이거나 또는 징계를 받은 경험이 있으면 탈락을 시키는데 뭐 강성현 후보나 황시혁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를 정도로 어떤 일, 뭐 강성현 후보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국회의원 출마 경력이 나고 황시혁 후보도 뭐 다른 걸로 뭐 출마하셨던 것 같은데 뭐 어떤 건지 잘 모르겠고 이제 문제는 김소연 유여의 후보였죠. 뭐 사실 처음에 입당 후서 저 이번에 지원한다고 했었을 때도 조금 우려가 많았죠. 유여의 후보 같은 경우는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에 최고위원까지 됐었지만 제명을 당했거든요. 여러 가지 뭐 막말도 있었고 기행도 있었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최고위원 경선 때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후보 경선 때 갑자기 맨발로 태극기 들면서 이렇게 노래도 불렀던 그런 후보셨는데 이후에 최고위원 되고 나서 조금 도를 넘는 수의 말을 많이 하셔서 탈락, 이번에 아마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고 제명을 일단 징계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문제가 됐었고 김소연 후보도 뭐 예전에 그 좀 문제가 되는 현수막도 개첩했었고 발언 수위도 굉장히 많아서 저도 김소연 후보도 징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 1차 경선은 총 11분이 올라가서 이제 1차 경선을 곧 하게 될 겁니다. 피디님 일단 다시 이미지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됐고요. 제가 일단은 뭐 먼저 말씀드린 게 서류 접수를 이틀 동안 받았잖아요. 그 이틀 동안 서류 접수를 받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참 재밌는 일들이 많았고 씁쓸한 일도 많았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틀 동안 서류 접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첫날이 이제 서류 접수를 받았는데 저희가 첫날 서류 접수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통 전당대회 저희가 어쨌든 제1야당이지 않습니까? 제1야당이 서류 접수 전당대회 당대표 뽑는 서류 접수를 받는데 상식적으로 언론인분들이 많이 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첫째 날 서류 접수 첫째 날 12시까지는 기사가 3건 나왔습니다. 네. 기사가 3건 나왔고 기자분들이 안 왔어요. 거의 안 왔어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권 여당이었는데 거기다가 첫날에는 김문수 후보가 후보 등록을 했어요. 지금 전당대회 여론조사 1등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는데도 기자분들이 거의 안 왔다는 게 굉장히 놀랍죠. 사실 저희가 되게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풀이라고. 지금 딱 그 상황인 거예요. 무풀이 제일 무서운 상황인 거거든요. 저도 그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요. 지금 언론사들이 저희가 야당 되면서 취재 인력들을 굉장히 줄였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당연한 거긴 해요. 여당 쪽에 기사 나올 게 많으니까 여당 쪽으로 인력이 많이 가는 건 당연한 건데 국민의힘 이러면 메타인지를 저희 윤희석 수석님께서 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메타인지를 잘해야 돼요. 저희가 지금 직면한 상황이 어떤 건지를 잘 알아야 되는 상황인데 취재 인력이 줄어들었는 상황에서 굉장히 저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모르는 느낌이에요. 당에서는.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언론인이 줄었다는 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되냐면요. 저희가 말할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기자분들이 많을 때는 많은 말들을 했었을 때 기사화되는 게 많아요. 근데 취재 인력이 줄었다는 거는 저희가 말을 기사화될 만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는다면 기사가 안 되는 거죠.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지금 인지를 잘 못하고 있다는 느낌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또 걱정되는 건 또 기사가 많이 안 되니까 더 자극적인 발언만 해가지고 기사화 시킬까 봐 그것도 걱정인 상황이긴 한데 지금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은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씁쓸한 얘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저희 당 서류 접수하는 과정에서 우리공화당 출신 분도 우리공화당 출신인데 국민의힘에 들어왔던 분이 서류 접수를 이번에 시도하셨어요. 당 대표 후보로서. 네, 이미 많이 아실 거예요. 예.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씁쓸했어요. 그분이 그동안 보였던 행보가 굉장히 그분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극우스러운 발언을 엄청 많이 하신 분인데 기어이 당대표 후보로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기자분들이 되게 확인 전화가 많이 왔어요. 최고위원 후보로 지원하셨냐. 최고위원 후보가 아니라 당대표로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서류 접수조차 되지 않으셨어요. 이 서류 접수가 안 됐다는 거는 네, 뭐 그분이 문제가 있다는 소리죠. 뭐 이번엔 저희가 책임당원만 서류 접수를 받아줬거든요. 책임당원이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결격 사유가 있는데 결격 사유 가지고 서류 접수를 안 받았을 테니까요. 그렇게 됐습니다. 조원진 전 의원은 아닙니다. 조원진 전 의원은 아니고 다른 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또 최고위원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이번에 최고위원 서류 접수할 때는 누구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인지연이라는 분입니다. 인지연 전 대한애국당 서울시장 후보였는데 네, 저도 좀 많이 놀랐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참 굉장히 그런 분들이 당 대표로 지원했다는 게 저는 되게 씁쓸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저는 사실 좀 분노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뭐 당대표 후보로 서류 접수가 말이 안 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최고위원 후보 때 저희가 눈치 게임을 약간 비슷하게 했어요. 저희가 첫날에는 최고위원 후보자가 많이 접수가 안 됐었다가 마지막 날 서류 접수자가 몰렸어요.
예, 서류 접수자가 몰렸거든요. 이걸 보면서 참 눈치 게임 한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정말로 저는 굉장히 씁쓸했었어요. 거기다가 또 열받았던 거는 원내에 계신 분들이 지원을 안 하시더라고요. 물론 마지막쯤에 돼서 두 분이 원내에서 들어오셨죠. 네, 두 분이 들어오셨는데 그 중에 최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막판 버저비터로 들어오셨어요. 예, 거의 막판에 문 닫고 들어오셨거든요. 자, 그 말인즉슨 마지막까지도 뭐 사실 여러 원내 의원들 중에서 여러 명이 이 후보군으로 거론돼서 특히 아시다시피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 중에서 1등부터 4등까지가 되는 건데 4등에 여성 후보가 없으면 여성 후보 중에 1등 한 분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성 후보를 두고 약간 눈치 게임이 있었습니다. 예, 진짜로 실제로 있었고 다른 분 그러니까 지금 최수진 의원이 후보 등록을 했는데 최수진 후보 말고 다른 분 또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돌았어요. 근데 끝끝내 지원을 안 하시더라고요. 지원을 안 했고 최수진 의원 또 막판에 저희가 5시까지 서류 접수를 받았는데 거의 5시 직전에 저는 서류 후보 등록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씁쓸하고 화가 났냐 하면 저희 당의 구주류 분들이 계속 목소리를 계속 높여왔지 않습니까? 혁신위를 공격하기도 했고 굉장히 많이 높였고 또 우리 당의 중진 의원분들 그런 분들 많이 계셨는데 왜 최고위원 후보 등록 안 하세요? 책임을 지셔야죠. 아무도 등록 안 하셨어요. 그나마 등록하신 게 신동욱 의원님이랑 최수진 의원인데 이 두 분은 그래도 어쨌든 수석 대변인 하면서 계속 언론에 나오셔서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 그분들이 뭐 지금 보이고 있는 스탠스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쨌든 정치인이니까 본인의 목소리를 낸다고요.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본인의 목소리를 안 내시더라고요. 본인의 목소리를 안 내면서 뒤에서 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내 중심 정당을 외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모습은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러면 안 돼. 정치인은 책임져야 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에요. 뒤에 숨는 자리가 아닌데 그런 모습 때문에 굉장히 저는 분노하고 최수진 후보가 20분 늦게 등록한 건 아닙니다. 네, 5시 전에 등록하신 건 맞아요. 그거는 5시 전에 등록한 건 팩트입니다. 그거는 팩트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씁쓸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양양자 후보는 당대표로 나가신다고 하셨다가 본인이 이제 최고위원 후보로 하는데 그건 아마 조경태 지금 의원님이랑 얘기를 하시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신 끝에 결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씁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언론에서도 굉장히 좀 국민의힘 최고 특히 뭐 당대표까지는 후보들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최고위원 후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얘기를 많이 하고 더 씁쓸한 건 이제 방송국에서 언론사에서 인터뷰 섭외를 뭐 김소연 후보나 유효혜 후보에 대해서 섭외하려고 하더라고요. 씁쓸하죠. 어떤 의도인지도 보이고 굉장히 저는 씁쓸했는데 뭐 컷업 이분들이 서류에서 탈락하셔서 계속 섭외를 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이 섭외돼서 목소리가 나오면 당이 더 희화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씁쓸한 얘기가 들고 일단은 네 피디님 다시 한번 이미지 띄워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일단 당대표 후보는 5분이 등록하셨는데 이 중에 한 분은 예비 경선을 통해서 탈락하실 예정입니다. 네, 뭐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주진우 이렇게 5분인데 뭐 다 아시다시피 현재 지금 전당대 후보의 기준이 나왔죠. 탄핵 찬성 반대 그리고 별로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전한길 씨에 대한 입장에 대한 걸로 지금 어느 정도 전선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김문수,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탄핵에 반대하고 그리고 전한길 씨 입장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신 거고 그리고 안철수, 조용태 의원님 같은 후보들 같은 경우는 탄핵에 반대를 하시고 전한길 입장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이고 주진우 의원 입장은 뭐 명확하게 얘기하신 건 저는 못 봤습니다. 약간 중도적 스탠스를 잡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일단은 1차 컷오프 1차 경선에서 어떤 결과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장동혁 의원이
전한길 씨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뭐 면접인지 뭐 토론인지 모르겠지만 나가고 굉장히 저도 개탄스러웠습니다. 예. 본인이 당 대표가 된다면 서울구치소를 가장 먼저 방문하겠다는 말은 전 진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희 당 토론회가 있을 거거든요. 당연히 전당대회를 하니까 연설회도 있을 거고 토론회도 있을 텐데 굉장히 걱정됩니다. 네, 굉장히 걱정되고 제가 전한길 씨 얘기는 오늘 마지막에 좀 상세하게 다룰 겁니다. 지금 전한길 씨가 본인이 저희 당에 굉장히 지분이 많은 것처럼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미리 예고를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최고위원 이제 선거 후보도 좀 봐요. 피디님 계속 이미지 띄워주시겠어요? 최고위원은 모두 다 알다시피 1인 2표입니다. 1인 2표고 최고위원 후보 역시도 지금 전선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죠. 김근식 후보와 그 다음에 함은경 후보 그리고 양양자 후보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계엄에 반대하시고 탄핵에 당연히 찬성하시는 분들이시고 혁신을 하셔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죠. 그 외 나머지 뭐 김민수 전 대변인 같은 경우나 김재원 전 의원, 뭐 김태우 전 구청장 이런 분들은 뭐 손봉규 인천시당 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지금 계엄에는 반대한다고 하지만 탄핵에는 찬성하는, 탄핵에는 반대하는, 이해되지 않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고 우리끼리 단합해서 이기자라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뭐 김민수 대변인 같은 경우는 더 강경한 얘기를 하죠. 당이 지금 많이 작용화돼 있다는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뭐 잘 이해는 안 됩니다만 저는 지금 굉장히 저는 우경화돼서 걱정되는데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고 있고 뭐 일부 뭐 당대표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자기가 당대표 되면 친한계 출당시키겠다고 얘기하시던데 그것도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친한계가 출당되면 위원장당 해산은 정말 드릴 겁니다. 진짜 할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데 무슨 거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김민수 전 대변인 또 저도 인연이 되게 많은데 저렇게 발언하시는 건 굉장히 씁쓸하다는 생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이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1인 2표입니다. 1인 2표라서 지금 1인 2표라서 사실 최고위원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1인 2표라서 변수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이제 저기서 11명 15명이 돼 있지만 4명은 서류적 탈락했기 때문에 11명이 실제로 이제 1차 경선을 통해서 8명으로 추려질 거고 그러니까 본투표에서 8명에서 투표하는데 이 8명을 투표하면요. 1인 2표라는 변수가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우선 짱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저는. 어떤 사람이 보통 저희가 실제 예를 들어서 김근식 후보님을 뽑으신 분은 양양자 후보나 함은경 후보님을 뽑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1인 2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짝이 지어지는지 어떻게 매칭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 저쪽 뭐 좀 강성 성격을 가지시는 분들은 뭐 김민수 후보가 됐든 뭐 김재원 후보가 됐든 이렇게 짝을 짓겠죠. 뭐 그런 식으로 어떻게 짝이 지어지냐에 따라서 또 변수가 생기고 그리고 후보가 8명이잖아요. 8명이다 보니까 전화로 듣다 보면 헷갈려요. 막 8명 쭉 다 불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8명을 쭉 듣다 보면 헷갈려서 인지도 높은 사람이 좀 많이 뽑히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난 아니죠. 김기현 당대표 됐었을 때 최고위원 후보 중에서 제가 태영호 후보가 될 거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태영호 후보가 될 가능성을 별로 다들 높게 안 봤었는데 태영호 후보가 인지도가 높아서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약간 변수가 조금 있습니다. 최고위원 후보 같은 경우는 1인 2표라서 그렇게 돼 있고 청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4분이 지원해서 이분들은 아마 예비 경선 또 없을 겁니다. 4인으로 그대로 본경선까지 이루어질 건데 아무래도 현역 의원인 우재준 의원이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인지도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우재준 의원이 가지고 있는 보여줬던 모습 자체가 굉장히 조금 굉장히 괜찮은 이미지고 의정활동 상임위 활동 이번에 보셨을 때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예측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 전당대회 후보 입후보되고 나서 사무처에서도 그렇고 언론사에서도 그렇고 우려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은 분명한 팩트입니다. 제가 그래도 일단 그래서 쭉 다 소개해드렸고 어떤 후보가 되는지에 따라서 당의 방향성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당이 진짜
위기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떤 후보가 됐는지도 중요하고 그런 득표율, 어떤 표의 분포가 나오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전당대회 다들 관심 많이 없으실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도 저희가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